당신 정말 이혼할 거예요? 강우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듯 담담했죠. 법률사무소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오후, 이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오래 바라봤습니다. 네,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연의 대답은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죠. 12년 결혼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관련해서는 합의가 다 되셨죠? 변호사의 질문에 서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진은 서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그저 창백한 얼굴에 지친 기색만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지만 곧 서류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우진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고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죠.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죠. 우진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서연.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엔 지난 1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 받던 순간, 결혼식장에서의 미소들. 그리고 그 후로 혼자 견뎌야 했던 수많은 밤들. 도장까지 찍으시면 절차는 모두 완료됩니다. 서연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도장이었죠.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닿는 순간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우진은 서연을 보지 않고 사무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항상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일이 우선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진 씨. 서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우진이 문 앞에서 멈춰섰죠. 네. 짐 정리하고 가방 하나만 두고 갈게요. 며칠 후에 가져갈게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편한 시간에 가져가세요. 그게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진은 사라졌고 서연은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 지었죠. 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선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사흘 후 우진은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건축사무소 대표로서 그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회의, 현장 점검, 클라이언트 미팅. 이혼 후에도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죠. 대표님, 오늘 저녁 회식 가시죠? 부소장 민재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지. 오랜만에 술 한잔 해야겠어.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요즘 좀 어떠세요? 우진은 소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뭐가? 아, 이혼 말하는 거야? 솔직히 홀가분해.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재가 끼어들었죠.
대표님, 그래도 12년이나 함께 사셨는데. 우진은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12년이나 참고 산 거지. 솔직히 서로 사랑도 식었고 각자 길 가는 게 맞아. 애도 없는데 뭐. 그 말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술을 마셨죠. 그날 밤 그는 꽤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서연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정적이었습니다. 거실 조명을 켜자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물건들은 대부분 치워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문득 냉장고가 떠올랐습니다. 맥주나 한 캔 마시려고 일어섰는데 소파 쿠션 사이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화장품 파우치였습니다. 연한 분홍색의 꽃무늬가 그려진 서연이 자주 들고 다니던 것이었죠. 우진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왜 이걸 안 가져갔지? 그는 파우치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내일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잊혀졌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다가 그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진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현장 가고 퇴근하는 반복이었죠. 분홍색 파우치는 여전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보면서도 서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서연과 대화하는 게 불편했던 걸까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진은 그 파우치를 무시하며 지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말 아침 우진은 드물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라면 서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우진은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소파 쿠션을 정돈했죠. 그때 다시 그 분홍색 파우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우진은 파우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죠. 화장품만 들어있다면 이렇게 무겁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 거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진은 지퍼를 열었습니다. 화장품이 보일 거라 예상했죠. 립스틱이나 파우더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파우치 안에는 화장품이 없었습니다. 대신 종이 뭉치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우진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영수증이었죠.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산부인과 영수증을? 두 번째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역시 산부인과였죠. 날짜는 2년 반 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산부인과 영수증이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부인과 영수증을 왜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영수증 뭉치 아래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펼쳤죠. 달력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날짜마다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파란색 별표, 초록색 체크 표시들. 우진은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배란 체크 달력이었습니다. 매달 특정 날짜에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오늘 시도, 다음 주 병원, 주사 맞기, 체크 예정일. 우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우치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르몬 주사 처방전, 배란 유도제 처방전, 체외 수정 상담 예약서. 그리고 작은 메모지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었죠. 이번엔 꼭 성공하자.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힘내자. 우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파우치에서 쏟아진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죠. 그의 손에는 여전히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병원을 다녔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자주 다녔다는 걸 몰랐죠. 우진은 영수증 날짜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이혼하기 2달 전이었죠. 10년 동안 서연은 혼자서 병원을 다녔던 겁니다. 우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는 파우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지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우진은 그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더 많은 서류들이 접혀서 들어 있었죠. 우진은 그것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상세한 검사 결과들이 적혀 있었죠. 난소 기능 검사, 호르몬 수치 검사, 자궁 초음파 결과. 모든 항목에 빼곡히 수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체외 수정 시술 7회 실패. 우진은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7회. 서연이 7번이나 시술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것도 혼자서? 우진은 서류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각 서류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날짜들을 따라가다 보니 서연의 10년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병원 방문은 결혼 2년 차였습니다. 간단한 검사였죠. 그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년 차부터 검사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들, 더 복잡한 수치들. 우진은 그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실 확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느라 바빴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서연이 어디 다녀왔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우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오늘 친구 만나고 왔어. 병원 다녀왔어. 정기검진. 백화점 갔다 왔어. 서연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만 끄덕였죠.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우진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배란 유도제 처방전이었죠. 매달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그 약 이름조차 생소했습니다. 서연이 약을 먹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비타민인 줄 알았죠. 서연이 작은 알약들을 먹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약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우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사 처방전이었습니다. 호르몬 주사였죠. 매주 맞아야 하는 주사였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4번, 1년이면 48번, 10년이면. 우진은 계산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서연이 그 많은 주사를 혼자 맞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서연의 팔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멍이 들어 있었죠. 우진이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팔에 멍이 왜 이렇게 많아?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어디 부딪혔나 봐. 요즘 집안일 하다 보면 자주 그래. 우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진은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체외수정 상담 예약서였습니다. 5년 전 날짜였죠. 서연이 본격적으로 시술을 시작한 시기였나 봅니다. 상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난소 기능이 평균보다 낮다는 내용, 자연 임신 확률이 낮다는 내용, 시술을 권장한다는 내용.
우진은 그 시기를 또 떠올렸습니다. 5년 전 자신은 새 건물 설계 프로젝트를 맡았었습니다. 가장 큰 프로젝트였죠. 몇 달 동안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서연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프로젝트 끝나면 여행 가자. 서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요. 괜찮아요. 일 열심히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죠. 하지만 그때 서연은 혼자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혼자 주사를 맞고 혼자 결과를 기다리고 혼자 실패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체외 수정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상세한 시술 과정이 적혀 있었죠. 1차 시술, 날짜와 결과. 실패. 2차 시술, 날짜와 결과. 실패. 3차 시술, 날짜와 결과. 실패. 우진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7차까지 모두 실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각 실패 옆에는 서연의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음엔 될 거야.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떨어진 눈물이 글자들을 번지게 했죠. 우진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입니다. 서연은 10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견뎠습니다. 우진은 그 옆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파우치를 다시 뒤졌습니다. 아직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죠. 파우치 맨 밑바닥에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종이였죠. 펼쳐보니 입양기관 상담 신청서였습니다.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양? 서연이 입양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신청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서연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죠. 상담 희망 날짜는 이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희망 자녀 연령은 2세, 성별은 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서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글씨였죠. 우진이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엄마가 되고 싶다. 이기적인 걸까? 우진이 몰래 입양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할까? 우진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서연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연이 자신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우진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우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결혼 초기 서연이 아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우진 씨, 우리 아이 가지면 어떨까요? 서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우진은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일 궤도에 올리느라 바쁘잖아. 조금 더 기다리자. 서연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1년 후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진 씨, 이제 슬슬 아이 생각해 볼까요? 우진은 또 밀었습니다. 지금 새 프로젝트 시작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2년 후, 3년 후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진도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죠. 그렇게 아이 이야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금기가 되었습니다. 우진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물어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거였죠. 우진을 설득하는 걸 포기하고 혼자서 해결하려 한 겁니다. 입양 신청서와 함께 작은 사진 2장이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집어들었죠.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은 갓난아기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 아기였죠. 다른 한 장은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지 11개월.
건강 상태 양호. 밝은 성격. 준호 24개월. 건강 상태 양호. 조용한 성격. 우진은 두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 중 하나가 자신의 아이가 될 뻔했던 겁니다. 서연의 아이가 될 뻔했던 거죠. 하지만 서연은 끝내 입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우진은 다시 메모를 읽었습니다. 우진이 몰래 입양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할까? 서연은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우진을 속이는 것보다 이혼을 선택한 거였죠. 그게 서연의 방식이었습니다. 우진은 바닥에 널린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10년치 병원 기록, 수백 장의 영수증, 실패한 시술들, 그리고 입양 신청서. 이 모든 게 서연의 삶이었습니다. 우진이 전혀 몰랐던, 우진과 함께했지만 철저히 혼자였던 서연의 10년이었죠. 우진은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 정도로요. 왜 몰랐을까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서연의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요? 우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죠. 서연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주말에 함께 있을 때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진은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죠. 서연이 피곤해 보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진이 물었었죠.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서연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집안일 좀 많이 했나 봐요. 우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죠. 서연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에 갔다 온 날이었을 겁니다.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받거나 실패 결과를 들은 날이었을 거죠. 우진은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7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죠. 우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끊어버렸죠. 세 번째 울렸을 때 우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민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놀란 듯 물었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오늘 점심 약속 있으시잖아요. 클라이언트 분이 기다리시는데. 우진은 그제야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미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한데 취소해줘. 급한 일이 생겼어. 네. 대표님, 이 미팅 정말 중요한데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다시 잡아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다시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서연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10년을 혼자 견딘 서연에게 그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우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번호를 찾았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나고 자동응답으로 넘어갔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제한되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번호를 차단한 겁니다. 우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봤죠. 서연아, 나야. 전화 좀 받아줘. 할 말이 있어. 문자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차단되어 있었죠. 우진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서연을 찾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친구들,
우진은 서연의 친구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12년 동안 우진은 서연의 친구들을 몇 명이나 알고 있었을까요? 생각해봤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부모님?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지방에 사셨고 1년에 한두 번 뵐까 말까 했죠. 우진은 장모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서연에 대해 아는 게 얼마나 없는지 깨달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연의 삶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우진은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어떻게든 서연을 찾아야 했죠. 그는 노트북을 켜고 서연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SNS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2년 전이었죠. 우진은 서연이 다니던 곳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집 근처 작은 카페였죠. 서연이 그곳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우진은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은 채로 집을 나섰죠. 토요일 오후였지만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커피 향이 났죠. 우진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은 없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죠. 저기 혹시 이서연이라고 아세요? 직원이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네, 알죠. 자주 오시던 분인데요. 최근에 보셨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요. 요즘은 안 오시더라고요.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전이면 이혼 직전이었죠. 서연은 이미 그때부터 이곳에도 오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연락처 아시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개인정보라서요. 우진은 사정했습니다. 제가 서연 씨 남편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찾고 있어요. 남편이셨다고요? 과거형이면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꼭 연락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고객 정보는 함부로 드릴 수 없어서요.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떠나려다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서연 씨한테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우진이 멈춰섰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에 오셨을 때 좀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많이 마르신 것 같았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어요. 우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작업하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평소랑 달리 커피를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주문은 하셨는데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가셨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서연이 그때 이미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서연이 다니던 요가 센터였습니다. 서연은 일주일에 2번 요가를 했었죠. 우진이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서연의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요가 센터는 카페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걸어서 갔죠. 센터에 들어서니 리셉션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서연 씨 찾고 있는데요. 혹시 연락처 아시나요? 여성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서연 회원님이시죠? 잠시만요. 키보드를 두드리던 여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이서연 회원님은 지난달에 등록을 해지하셨네요. 해지요? 네, 환불도 받아가셨어요. 우진은 놀랐습니다. 서연이 요가를 그만뒀다는 걸 몰랐죠. 서연은 요가를 좋아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혹시 왜 그만두셨는지 아시나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만 하셨죠. 우진은 센터를 나왔습니다. 서연이 요가마저 그만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우진은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연을 찾을 방법이 없었죠. 그는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진을 불렀습니다. 우진 씨?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의 대학 동창이었던 수진이었죠. 결혼식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우진을 봤습니다. 맞네요. 우진 씨 맞죠? 근데 안색이 왜 그래요? 아프세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수진 씨 혹시 서연이 연락처 알아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찾아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전화가 안 받아져서요. 수진이 우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이혼했다면서요? 우진이 놀랐습니다. 서연이 수진에게 말했던 거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전해야 할 게 있어서요. 수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우진 씨, 서연이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려고. 수진이 우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과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12년 동안 뭐 했어요? 서연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알기나 해요?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서연이는 매번 제게 전화했어요. 울면서요. 병원 갈 때마다, 시술 실패할 때마다, 혼자 견디기 힘들 때마다. 그런데 우진 씨는 뭘 했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12년을 같이 살면서요? 말도 안 돼요. 우진 씨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진의 말에 우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전곡을 찔렀죠. 제발 부탁이에요. 서연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가 우진 씨 연락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알려줄 생각 없어요. 그럼 수진 씨가 전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 씨, 서연이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요. 방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삶이요? 수진이 우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서연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 거예요. 우진 씨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요. 그게 뭔데요? 수진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서연이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죠. 우진은 간절한 눈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사과할 기회만 주세요. 수진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만나고 싶다면 연락하라고 전할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떠나려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우진 씨,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외롭게 만든 건 우진 씨예요. 잊지 마세요. 수진이 사라진 후 우진은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연과의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사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진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죠. 서연이 찍자고 해도 귀찮아했습니다. 몇 안 되는 사진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제주도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팔을 잡고 카메라를 보며 웃는 모습이었죠. 우진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뭐라고 했었죠? 우진 씨 웃어요. 신혼여행인데 왜 그렇게 딱딱해요? 우진은 웃으려 애썼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았죠. 사진 찍는 게 어색했으니까요.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그날 서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진은 다른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결혼 5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 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죠.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서연이 시술을 시작한 시기였을 겁니다. 우진은 그걸 전혀 몰랐죠. 서연의 지친 표정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열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이었죠. 회사 송년회 후에 집에 와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찍자고 했었습니다. 우진 씨,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사진 하나 찍어요. 우진은 피곤하다고 했었습니다. 나 피곤해. 다음에 찍자. 하지만 서연이 계속 조르자 마지못해 찍었습니다. 사진 속 우진은 지친 표정이었죠. 서연은 웃으려 했지만 역시 억지 미소였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사진을 찍지 않았죠. 아니, 찍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더 바빠졌고 서연은 더 조용해졌으니까요. 우진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죠.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집으로 돌아갔죠. 거실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널린 서류들, 테이블 위에 파우치. 우진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며 다시 읽었죠. 각 서류에 담긴 서연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모든 서류를 파우치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건 서연의 것이었죠. 언젠가 서연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우진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연락을 해줄까요? 서연이 자신을 만나주실까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 생각만 계속 났죠. 3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죠. 우진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진을 봤죠. 대표님,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민재는 속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우진이 민재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죠. 민재야, 너 결혼했지? 네, 3년 됐어요. 아내한테 잘해? 민재가 웃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죠. 완벽하진 않지만요. 뭘 하는데? 민재가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좋아하는 빵 사가거나 주말에 같이 영화 보거나. 그리고 자주 물어봐요. 오늘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우진은 민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었죠. 하지만 우진은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구나. 우진이 중얼거리자 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뭐가요? 아니, 혼잣말이야. 그날 저녁 우진은 다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먹을 게 없었죠. 서연이 있었다면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우진은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문득 서연이 좋아하던 음식이 떠올랐죠. 서연은 파스타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크림 파스타를요. 우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느끼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외식할 때 우진이 먹고 싶은 걸 주로 먹었습니다. 고깃집이나 일식집이었죠. 서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가 좋아하는 거 먹어요. 저는 다 괜찮아요.
서연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죠. 서연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서연이 파스타를 먹은 건 언제였을까요? 친구들과 만났을 때, 혼자 점심 먹을 때, 서연은 우진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걸 먹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크림 파스타였죠. 30분 후 배달이 왔습니다. 우진은 파스타를 식탁에 놓고 앉았습니다. 한 입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죠. 느끼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런 맛을 좋아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우진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우진 씨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은 심장이 두근거렸죠.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 수진이에요. 서연이 친구요. 우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네, 수진 씨. 서연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가 만나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짧게 만날 거래요. 30분만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진은 30분이라도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요. 한강공원 여의도 쪽이요. 서연이가 자주 가던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 우진 씨, 서연이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우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일 서연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우진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요. 미안하다는 말, 몰랐다는 말, 후회한다는 말. 하지만 쓰다 보니 다 지워버렸습니다.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죠. 10년의 외로움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진은 결국 노트를 덮었습니다. 말보다는 진심을 전하기로 했죠. 서연의 눈을 보고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다음 날 우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던 회색 셔츠를 골랐습니다. 점심을 먹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돼서였죠. 우진은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2시 30분 우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여의도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죠.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2시 50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벤치 앞이었죠. 우진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 모두 평화로워 보였죠. 3시가 되었습니다. 우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은 아직 보이지 않았죠. 3시 5분 우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3시 10분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죠.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우진은 서연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죠. 서연은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작아 보였고 옷도 헐렁하게 입고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우진 씨. 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죠. 서연아.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한테 들었어요. 급하게 만나자고 했다고.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 말이 있어서. 서연이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분만 시간 드릴게요. 그 안에 말씀하세요.
우진은 주머니에서 분홍색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죠. 그거 내가 두고 간 거야. 열어봤어.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파우치를 받아들지 않았죠. 왜 열어봤어요? 치우려고 했어. 그런데 무심코 열어봤고 안에 있던 걸 다 봤어.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진을 보지 않으려는 듯 했죠. 그래서요. 제가 10년 동안 병원 다닌 거 알았다고, 시술 받은 거 알았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나요? 우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몰랐다고요? 서연이 우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보였죠. 12년을 같이 살면서 몰랐다고요? 매달 병원 가는 거, 주사 맞는 거, 약 먹는 거 다 몰랐다고요?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불편해지니까.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모른 척한 거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있었죠. 우진 씨는 항상 그랬어요.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제 마음을 안 봤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는 가구 같았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나쁜 남편이었어. 나쁜 사람이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나간 10년이 돌아오나요? 우진은 파우치를 서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입양 신청서도 봤어. 내가 얼마나 엄마가 되고 싶었는지 알았어. 서연이 파우치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같이 입양하자고 할 건가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하고 싶어. 늦었지만 시작하고 싶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우진 씨 12년 동안 아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걸 알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원했는지 알았으니까.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우진 씨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동정이나 죄책감으로요. 아니야. 진심이야. 서연이 우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우진 씨, 저는 동정이나 죄책감으로 같이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사랑이 필요했어요. 12년 동안 그걸 바랐어요. 우진은 서연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옳았죠. 우진이 지금 하는 건 진심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우진 씨도 새로운 삶 사세요. 우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 제발. 서연이 우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이제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 씨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똑같아질 거예요. 아니야. 나 정말 변할게. 서연이 우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우진 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아세요?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요? 제가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는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못 대답하시네요.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 씨한테 저는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난 널 사랑했어.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우진 씨의 사랑이었다면 전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아요.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우진이 말했습니다. 연보라색.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연보라색이야. 봄에 피는 라일락 색깔.
서연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크림 파스타. 특히 새우가 들어간 거. 그리고 디저트로는 티라미수를 좋아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어릴 때 꿈은 동화책 작가였어. 아이들한테 예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대. 그래서 디자인을 공부했잖아.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혼자 남는 거야. 외로움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냥 표현 안 한 거야. 관심 없는 척 한 거야. 왜냐하면 난 겁이 났거든. 겁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나한텐 과분한 사람이라서, 언젠가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먼저 마음의 벽을 쌓은 거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맞아. 변명이야. 나쁜 변명이지. 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서였죠. 우진 씨,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제대로 사랑하는 법 배울게. 내가 가르쳐 줘.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죠. 우진 씨, 사람들이 봐요. 일어나세요. 대답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정말 고집도 세네요. 두 사람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 씨, 저 이미 새로운 계획 세웠어요. 무슨 계획? 입양이요. 혼자서 아이 키울 거예요. 우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서? 네. 수진이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 부모님도 지지해 주시고요. 우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하자. 제발. 서연이 우진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우진 씨는 아이 원하지 않잖아요. 아니야. 이제는 원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 때문이잖아요. 우진 씨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라. 우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 씨,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우진 씨 눈치 안 보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알았어. 그럼 나도 내 곁에서 응원할게. 멀리서라도. 서연이 우진을 봤습니다. 왜요? 왜긴. 아직 너를 사랑하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인지 어떻게 믿어요? 우진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줘. 내가 변한 모습 보여줄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아. 나를 만나줘.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세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서연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만날 거예요. 그 시간에 우진 씨는 저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야 해요. 알았어. 그리고 3개월 후에 제가 판단할게요. 우진 씨가 정말 변했는지.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충분해.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3시에 여기서 봐요. 알았어. 서연이 걸어가려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연보라색이 아니에요. 하늘색이에요. 우진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연보라색도 좋아하긴 해요. 그거 기억해 준 거 감사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우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죠. 일주일은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우진은 매일 서연에 대해 생각했죠.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꿈꿨던 것들.
우진은 서연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죠. 서연이 어떤 영화를 좋아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장소에 갔었는지. 12년 동안 관심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하나가 소중했죠. 민재가 우진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대표님, 요즘 좀 달라지셨어요. 뭐가? 예전보다 밝아 보이세요. 그리고 퇴근도 정시에 하시고요. 우진이 웃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좋은 일 있으세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 노력하면. 토요일이 왔습니다. 우진은 아침부터 준비했죠. 옷을 골라 입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2시 30분 다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일찍 도착했죠. 벤치에 앉아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3시 정각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앉았죠. 안녕하세요. 서연의 인사가 공손했습니다. 우진은 그게 오히려 서운했죠. 안녕, 서연아. 오늘은 뭐 하실 건가요? 우진이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주려고. 서연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펼쳐보니 우진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 대해 아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알고 싶은 것들. 서연이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침에 커피보다 녹차를 좋아한다. 설탕은 넣지 않고 꿀을 한 스푼 넣는다. 서연이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는 걸 좋아한다. 서연이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특히 흰 고양이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니 놀라웠죠. 다음 페이지에는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 서연이의 버킷리스트는 뭘까? 서연이가 나한테 바랐던 건 뭘까? 서연이 우진을 봤습니다. 이거 언제 쓴 거예요? 이번 주 내내. 매일 밤 조금씩. 왜요? 너에 대해 알고 싶어서. 12년 동안 못했던 걸 이제라도 하고 싶어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같아요. 우진이 웃었습니다. 맞아. 나 바보야. 12년 동안 바보였어. 서연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하나씩.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우진의 질문에 하나씩 대답했죠.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 신혼여행 때였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우진 씨랑 손잡고 걸었을 때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를 떠올렸죠. 버킷리스트는 아이랑 함께 유럽 여행 가는 거예요. 특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 보고 싶어요. 우진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진 씨한테 바랐던 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진짜로 옆에 있어주는 거요.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옆에 있었지만 진짜로 있어준 적이 없었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시계를 봤죠. 시간 됐어요. 저 가볼게요. 다음 주도 만날 수 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우진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진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 말에 우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할게. 더 좋은 사람이 될게. 서연이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우진은 벤치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죠. 서연이 해준 답변들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우진은 서연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죠.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우진 씨,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이미 잃었잖아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내가 3개월 준다고 했잖아.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우진 씨가 이렇게 오래 노력할 줄은.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은. 왜 하는 거예요? 우진이 서연의 눈을 봤습니다. 널 사랑하니까. 진짜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웃기네요. 1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우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할게. 사랑한다고. 4번째 만남에서 우진이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산책하면서 얘기할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걸었죠. 우진이 물었습니다. 입양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기관 방문 예정이에요. 상담받고 서류 준비할 거예요. 혼자서? 수진이랑 같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왜요? 같이 하고 싶어서. 입양도 아이 키우는 것도. 서연이 우진을 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믿을 수 없어요. 알아. 급하게 하지 않을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우진이 말했죠. 근데 서연아, 나 요즘 공부하고 있어. 무슨 공부요? 육아 공부.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아기 목욕시키는 법, 기저귀 가는 법, 분유 타는 법. 다 배우고 있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우진 씨가 그런 거 배우다니. 신기하네요. 나도 신기해. 근데 재밌어. 2달이 지났습니다. 우진과 서연은 매주 만났죠. 점점 대화가 편해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8번째 만남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진 씨, 다음 주에 입양 기관 가요. 최종 상담이에요. 우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서연이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 씨 같이 갈래요? 우진이 놀랐습니다. 진짜? 같이 가도 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진 씨도 같이 상담받아요. 우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상담받고 결정할 거예요. 알았어. 최선을 다할게. 다음 주 두 사람은 함께 입양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이서연 씨와 강우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입양 전 최종 상담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상담사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 씨, 왜 입양을 결심하셨나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상담사가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 씨는요? 우진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제 아내가 10년 동안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연과 함께, 아이와 함께요. 상담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이 함께 아이를 키우실 준비가 되셨나요? 서연이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도 서연을 봤죠.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상담 후 두 사람은 기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연락 온대요.
아이 배정되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더 준비하자. 서연이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 씨, 제가 판단할 시간 됐어요. 우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죠. 서연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우진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 모습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 답은 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이번엔 진짜 부부로 살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면서요. 우진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약속해. 이번엔 제대로 할게. 서연도 우진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한 달 후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 아기였죠. 14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기는 노란 옷을 입고 있었죠. 작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안녕, 우리 딸. 우진도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 아빠야. 아기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우진의 손가락을 잡았죠.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윤이 어때요? 하늘 하 구름 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윤이. 우리 딸 이름이네. 그렇게 세 사람의 가족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진과 서연은 재혼했고 하윤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우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정시에 퇴근했고 주말은 가족과 보냈습니다. 하윤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우진이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처음 말을 했을 때도 우진이 들었죠. 엄마. 하윤이의 첫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울었죠. 우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윤이의 두 번째 말은 아빠였습니다. 우진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하윤이가 비둘기를 쫓아다니며 웃었죠. 서연이 우진을 봤습니다. 행복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로.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우진 씨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진이 서연을 봤습니다. 내가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서연이 우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나도. 하윤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우진이 하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공주님. 하윤이가 웃었습니다. 우진은 생각했죠.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이를 재우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죠. 서연이 오래된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파우치였죠. 이거 기억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모든 게 시작된 파우치. 서연이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있었죠. 하윤이의 첫 초음파 사진, 입양 서류, 가족 사진.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니에요. 행복한 기억이에요. 우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의 시작이야.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기억 만들어요. 약속해.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놓쳤던 것들, 후회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서연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윤이를 안아줬죠.
주말마다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었고 아빠였고 가족이었죠.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우진은 찾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을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했습니다. 서연이 다시 기회를 준 것에, 하윤이가 자신들을 선택해 준 것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진은 서연과 함께 하윤이 방으로 갔죠. 잠든 하윤이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우진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가족.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행복한 날들이었죠. 우진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서연이 남긴 파우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서연의 아픔을, 서연의 꿈을,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늦게 깨달았지만 우진은 감사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에. 그리고 우진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매일매일 서연과 하윤이에게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무관심이 아닌 관심으로, 침묵이 아닌 대화로. 그것이 우진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